재미와 흥미를 더해가는 낮과 밤이 다른 그녀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10화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계지웅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그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죠. 바로 최후의 방법으로 백철규가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병원에 잠입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잠입은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부받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1화에서는 본격적인 삼각관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원과 지웅이 미진을 사이에 두고 엄청난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 내리는 밤 고원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불안한 모습으로 급하게 미진의 집을 찾게 되죠. 사실 고원이 근무하는 차장실에 2번의 투서가 들어왔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시니어 인턴 중에 신분을 속이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확률상 백철규의 짓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을 접한 고원은 임순의 정체가 탄로날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미진을 찾아가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자신도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수면제 없이 잠도 자지 못하는 자신이 약 먹는 것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이죠. 그 한 가지가 바로 미진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고원이 프러포즈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계지웅이죠. 지웅은 그동안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것이 미진을 좋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었는데요. 어쩌면 그런 그의 마음에 이 장면은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11화 예고편에서는 백철규가 서랍에 있던 자신의 면도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CCTV를 확인한 결과 자신의 방에 임순이 들어왔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되죠. 그리고 그는 무서운 표정으로 이제 끝장을 볼 때가 됐다라며 본격적인 행동 개시를 암시합니다. 이어진 예고편에서는 드디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는 데 성공하는 계지웅입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수사관과 임수는 병원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우리 모두가 우려하던 일이 결국 발생하게 됩니다. 백철규는 현재 임순과 과거 임순의 피검사 결과지를 비교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지를 본 백철규는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몹시 당황해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결과지에 있는 두 사람의 혈액형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년이나 지난 임순의 검사 결과지를 왜 아직까지 백철규가 보관하고 있냐는 것인데요. 또 현재 임순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는 것도 임순이 어쩌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철규가 임순의 실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재 임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그녀가 살아있는 것이 백철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예고편에서 백철규는 누군가를 시켜 임순의 납치를 지시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장면에서는 백철규가 의사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침대차를 밀고 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고편에서는 임순의 입에 테이프가 붙여진 채 의자에 묶여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쩌면 그는 기존에 타살된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방법으로 임순에게 의식을 잃을 정도의 펜타닐을 투여해 그를 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어쩌면 외부가 아니라 병원 내부가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듯이 설마 병원에 그런 장소가 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테니까요. 어쩌면 백철규 입장에서는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가장 안전한 장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계지웅 검사는 증거를 찾기 위해 지하 창고에 내려갔었는데요. 그런데 그곳 분위기가 무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일전에 범인의 아지트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곳 분위기와 흡사해 보이는 것이죠. 어쩌면 이곳이 실종된 사람들을 살해한 그 장소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계지웅이 그곳에서 약품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일반 약들과 달라 보여서 가져왔다며
국과수의 성분 분석 의뢰를 해달라고 했었죠. 어쩌면 그 약품이 고나 흔 인터넷에서 발견되었던 아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계지웅이 이전 살해 사건 때 서안 주변을 샅샅이 뒤졌는데 범죄를 벌인 만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고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차량 또한 외부로 빠져나간 흔적이 없었다고 말이죠. 만일 백철규가 범인이 맞다면 그 범행 장소는 병원 내부인 지하창고 중 하나일 것이라 강하게 추측해봅니다. 계지웅과 미진은 밀당 아닌 밀당을 하고 있는데요. 키스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알 수 없는 불편함으로 이어지죠. 지웅은 미진이 자꾸 자신의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아 몹시 신경 쓰이는데요. 한편으로는 미진이 자신한테 키스를 시도할 때 손바닥으로 막은 것에 너무나 미안하면서도 그녀가 상처받았을까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친구인 도가영의 얘기를 들은 지웅은 또다시 오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도가영이 미진의 진심을 왜곡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연애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오해는 결국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오게 되죠. 바로 미진은 술을 마시면 댕댕이가 된다는 것인데요. 댕댕이라는 말에 당황한 계지웅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죠. 그러자 가영은 미진은 술을 마시면 아무나 붙잡고 뽀뽀를 하는 버릇이 있다며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녀인데요. 미진의 갑작스러운 키스에 잠깐 동안 설레었던 지웅은 몹시 당황하고 불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가영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미진이 지웅과의 키스 사건 이후 심란해하는 그녀를 위해 해결사로 자청한 것이 결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미진이 지웅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키스 사건을 계기로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가영은 진짜 지웅이 미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미진이 민망해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사실 지웅 또한 미진에게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가영이 미진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해 지웅은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도중에 미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통화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와 우연치 않게 내용을 듣게 되는 지웅이죠. 그런데 지웅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미진이 집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며 엄마한테는 함께 있다고 얘기 좀 해달라는 그녀의 부탁이었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지웅은 자신한테 키스할 때는 언제고 다른 남자랑 밤을 새우냐며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만 신경 쓰이는 지웅인데요. 결국 고민 끝에 그는 미진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또다시 당황스러운 지웅인데요. 바로 미진의 전화를 고원이 받는 것이 아닌가요? 게다가 고원은 미진이 자리에 없어 바꿔줄 수 없다며 이야기를 전달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지웅을 잠 못 들게 하는 멘트까지 덧붙이는데요. 오늘은 둘이서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전화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순간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지웅인데요. 이대로 고원한테 미진을 뺏기게 되는 걸까요? 일전에 고원은 계지웅한테 미진과 어떤 사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신은 끼어드는 건 질색이라고 말이죠. 어쩌면 고원이 미진에게 프러포즈하는 장면과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계지웅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웅은 일부러 밀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진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우리 대부분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에서 자극을 받아 위기감을 느낀 지웅이 자신이 정말 미진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